안녕하세요. 역사 타임머신입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초기 중요한 전투 중 하나로 춘천 전투가 벌어진 시간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춘천 전투는 강원도 춘천과 홍천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로 북한군의 남하를 지연시켜 국군의 전멸 위기를 벗어나게 한 아주 중요한 전투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 전투 배경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작전명 폭풍 북한군은 대한민국을 기습적으로 침공하며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당시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하기 위해 빠르게 남하하고 있었고 동부전선의 일충지인 춘천은 그들의 주요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북한군은 춘천을 점령하기 위해 제2군단을 투입했습니다. 북한군 2군단은 2사단, 12사단, 5사단 3개 사단으로 3만 6천여 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병력이었습니다. 이들은 춘천과 홍천을 통해 남하하여 점령하고 서울의 후방으로 빠르게 진격하여 국군의 퇴로를 봉쇄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반면 국군은 제6사단을 중심으로 춘천을 방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군 6사단은 사령부, 2연대, 7연대, 19연대로 구성된 총 9,300여 명으로 북한군에 비해 열세였습니다. 당시 김종호 대령이 이끄는 제6사단은 지휘소를 원주에 두고 춘천의 지형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사단장 김종호 대령은 전쟁 발발 전 북한군의 징후를 심상치 않게 주시하고 있었는데 전쟁 바로 직전인 6월 19일 북한군의 전차병 한 명이 귀순하여 하천 지역에서 많은 북한군 병력과 포가 집결하고 있음을 사전에 알게 됩니다. 이 정보를 입수한 후 민수용 수위 이하 수색대 30명을 화천 및 양구 쪽으로 잠입시켰는데 수색을 마치고 돌아온 수색대는 화천의 차량 400대 및 양구의 300대가 각각 춘천으로 남하할 태세를 갖추고 줄지어 있으며 대병력이 대기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합니다. 이러한 보고를 듣게 된 사단장 김종호 대령은 상부의 적정을 보고한 뒤에 조만간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 것 같다고 예상하여 방어선을 사전에 구축하게 됩니다. 2. 전투 전개 과정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춘천 일대에 대규모 포격을 가하며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은 일남리 및 지함리에 1시간에 걸쳐 격렬한 포격을 퍼부었고 북한군 대군이 가랑비와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안개 속을 뚫고 추절리, 청평리, 고탈리, 일남리, 지함리의 각 도로를 따라 모도와 같이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인밀리와 지촌리 방면에서 국군의 방어선을 돌파하려 했습니다. 국군은 초기 공격을 막아내려 하였지만 북한군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인해 점차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전초 진지들을 박살낸 북한군 2사단 6년대는 자주포 열대를 앞세우고 국군 7연대 한 대대가 배치된 북한강 옥산포로 공격해왔는데 이들은 논밭에서 정면으로 들어오는 실책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때 7연대 대전차포 중대의 심일 소위와 3명의 대전차포 대원이 자주포 2세대를 격파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북한군은 예비로 둔 17연대까지 투입하며 강력한 화력과 병력을 동원하여 국군의 방어선을 압박했습니다. 북한군의 거센 공격으로 국군은 춘천 시내로 후퇴하며 방어선을 재정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병사들이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6월 26일 북한군은 전날의 공격에서 얻은 교두보를 바탕으로 춘천 시내로 진격을 시도했습니다. 국군은 춘천 시내에서 격렬한 시가전을 벌이며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특히 국군 제19연대는 우두산 일대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였고 7연대 한 대대의 지원 포격과 원주에서 우두산 진지로 이동해 온 19연대 2대대의 엄호 사격 속에서 옥산포로 집결 중이던 북한군 대대 하나를 기습 공격해 전멸시킵니다.
이에 북한 2군 단장은 홍천 방향으로 당하던 12사단의 일부를 춘천 방향으로 돌리고, 이후 북한군은 오후 1시 집중포격 후 재공세를 펼쳤고, 소양강을 방어하던 국군은 오후 3시경 사단장의 명령으로 일단 물러나게 됩니다. 6월 27일 북한군은 소양강을 도강하거나 소양교로 공격해왔고, 국군은 이를 필사적으로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1시 30분경 공해산 정상부를 빼앗기자 7연대 병력들은 일제히 춘천 시내로 후퇴하였고, 홍천 북방에서도 북한군 12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춘천과 홍천 모두 위태롭게 되어 일단 홍천 방어를 하자는 결단을 내리고 주력을 홍천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6월 28일 새벽 국군 7연대 한 대대는 금병산으로 이동해 진지공사를 벌였고, 부대대는 남동쪽 원창고개를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춘천 시내를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 총공세를 펼치게 되는데, 오전 8시에 북한군은 7연대를 포위하기 위해 세 갈래로 나뉘었고, 오전 10시경 금병산의 이중대와 원창고개의 두 대대가 제각기 교전함으로써 원창고개 금병산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춘천 시내와 주변 지역에서 국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오후 1시 연이은 포격에 원창고개에서 버티기 힘들어졌고, 한 대대는 오후 3시까지 금병산을 사수하다 후퇴를 하게 됩니다. 원창고개를 29일까지 사수했으나 오전 11시경 북한군이 후방을 공격하기 시작하여 원창고개도 적의 수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듯 국군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북한군의 압도적인 병력과 화력에 밀려 춘천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북한군은 춘천 시내를 점령한 후 국군의 잔여 병력을 소탕하기 위해 작전을 계속했습니다. 국군은 후퇴하며 방어선을 재정비하고 북한군의 진격을 지연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3. 전투 결과 및 영향. 춘천 전투는 북한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본래 북한군의 계획으로는 춘천 점령은 하루 만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었습니다. 국군은 화력과 병력의 열세로 춘천을 잃었지만 이 전투를 통해 북한군의 진격을 지연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압도적인 병력과 화력을 갖춘 북한군은 국군 6사단의 격렬한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춘천에서 약 3일간 남진을 지연당하면서 빠르게 서울 후방으로 진격하여 국군을 포위선멸하겠다는 최초 작전 계획에 크나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렇듯 춘천 전투는 한국전쟁 초기 단계에서 국군이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시간을 벌게 되었으며,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의 남진을 지연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춘천 전투는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고 전쟁의 상처는 깊게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희생 덕분에 국군은 북한군의 진격을 지연시키고 이후 전쟁의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춘천 전투는 우리에게 평화와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날 춘천은 그날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와 박물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억하며 평화와 자유의 소중함을 되새겨야 합니다. 오늘은 춘천 전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에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다른 역사 시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